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부의 목줄을 고칠 거예요. 혹시 저번에 제가 만들어준 두부 이름표를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잘 달고 다녔는데 두부가 잃어버렸어요. 며칠 전 알고리즘 탄 이 영상에서도 이름표를 잘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 있었는데 말이에요. 사실 두부는 이름표 분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두부 이름표 1호이고요. 이게 두부 이름표 2호예요. 하지만 그 둘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인식표를 새로 해줘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인식표에 집착하냐고요? 첫째, 법적으로 인식표를 해야 하니까 내장 인식칩을 했더라도 외부 인식표를 달아줘야 한대요. 둘째, 포인핸드나 당근마켓에서 멍멍이 분실 신고글을 보면 외부 인식표가 견주 찾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함. 근데 문제는 두부가 목줄에 뭘 매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목에 뭐가 달려있으면 갓 씻은 강아지처럼 목을 파르르 털어내요. 마당을 싸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털어대니까 맨날 잃어버리나 봐요. 어디 흘렸나 싶어 마당을 싹싹 살펴봤는데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만들어야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커스텀 인식표를 사는 건 저한테는 꽤 큰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만들되 다시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목줄에 이름 자수를 새길 거예요. 두부는 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엄청 신난 것 같네요. 에휴, 언니가 애써 만든 이름표 잃어버리고 그저 좋은 두부 목줄을 풀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쉽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만져주기만 할게요. 예쁘잖아요? 다리가 저려서 잠깐 일어났어요. 근데 두부가 옷을 벗어났네요. 원래 강아지가 혼자 옷도 벗나요? 참 신기한 강아지예요. 어머나, 옷이 찢어졌네요. 산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패딩인데 옷이 꼬질꼬질 너덜너덜 난리예요. 참고로 빤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두부 옷 세탁 주기가 저보다 짧은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다시 세탁하고 바느질로 꼬매서 입혀야겠어요. 꼬매면 멀쩡할 거예요, 아마도. 이제 진짜로 목줄을 풀어볼게요. 두부는 목줄을 보면 꼬리를 쳐요. 목줄은 곧 산책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목줄도 좀 빨아야겠어요. 얍! 바가지에 물을 좀 받아서 푸샴푸 뿌렸어요. 바퀴벌레 잡을 때도 좋아요. 30분 정도 방치해줄게요. 구정물이 생겼어요. 이 영상을 엄마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싱크대예요. 깨끗이 뒷정리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문질문질 해줄게요. 여러 번 헹궈주고 나면 끝. 두부가 내일 바로 산책 갈 수 있도록 드라이기로 빨리 말려줬어요. 이제 저의 바느질 실력을 공개할게요. 이건 다이소 출신 반지꼴인데 꽤 괜찮아요? 혹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아시나요? 맞아요. 저 사실 바느질 잘 못해요. 이 부분에 두부 이름 쓰고 싶은데 칸이 작네요. 일단 모델 강아지를 데려와 볼게요. 얘 이름은 황토예요. 넌 이제 자유다. 이 상표 라벨에다가 이름 자수 새길 생각하니까 옛날에 바느질에서 달았던 교복 명찰이 생각나요. 요즘엔 학생 인권 차원에서 저런 명찰은 조금씩 탈부착 가능한 클립 형태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명찰 세대이신가요? 궁금해요. 전 꿈에서 붙이는 명찰이었는데 명찰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서 좋긴 했어요. 클립 명찰은 깜빡하고 안 붙이면 벌점 받잖아요. 근데 또 꿰맨 명찰은 길에서 신상이 노출되니까 일진 불량배들이나 사이비한테 찍히면 좀 곤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명찰 이미지 찾다가 발견한 건데 기업 유니폼에 다는 명찰도 있더라고요. 삼전 하이닉스 주주분들 부럽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데 연륜과 내공을 가진 주식고수 구독자분들께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상 보시기 심심하실까봐 아무 소리나 해봤어요. 명찰 검색하니까 군대 명찰도 뜨더라고요. 아빠가 군대에서 명찰 꼬맨 이야기 자주 하셔서 벨크로 형식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전투복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군인분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바느질에 집중해 볼게요. 고심 끝에 그냥 라벨을 떼기로 결심했어요. 보풀이 너무 많이 생겨버려서 지저분하더라고요. 이름은 깨끗한 종이에 쓰는 거라고 배웠는데 아무리 강아지여도 그래도 이름이니까요. 생각보다 단단히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매우 당황했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죠? 맞는 말인데 일단 힘으로 뜯어볼게요. 성공! 근데 본드를 발라놨는지 끈끈이가 있네요. 실밥도 좀 정리해줬어요. 계속 끈끈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솔직히 저 이때 라벨 뗀 거 좀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라벨 끈끈이를 완전히 떼어내더라도 직사각형의 누런 라벨 자국이 남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때 속으로 열심히 짱돌 굴렸어요. 어떻게 이 누런 자국을 해결할지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학생 때 역사책에서 본 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한복 치마와 포도 그림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선비 홍수주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며 화가로 살았대요. 한날은 그가 도승지 시절 환갑을 맞아 잔치를 열었다나 봐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이웃에게 부탁해서 고운 치마를 빌려와 딸에게 입혔대요. 그때까지 딸에게 비단 치마를 입힐 엄두도 내지 못했었는데 특별한 날이니만큼 그날만큼은 빌려서라도 딸에게 고운 비단 치마를 입히고 싶었나 봐요. 벌써 찡하죠? 아무튼 홍수주의 딸은 그날 정말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음식상을 다루던 딸이 그만 실수를 해서 비단침에 간장인지 김치국물인지를 쏟았대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라면 좀 호되게 혼내고 치마를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주는 가난한 화가여서 치마를 해줄 형편이 못 되었거든요. 고민 끝에 홍수주는 딸의 얼룩진 침에다가 일필휘지로 포도 그림을 그려버려요. 기세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얼룩 위에 탐스러운 포도송이와 잎사귀를 그리자 치마가 한 폭의 훌륭한 그림이 됐대요. 홍수주는 중국 사신단을 따라가는 역관에게 말해 이 치마를 비싼 값에 중국인에게 팔았대요. 그래서 이웃집의 치맛값을 갚아주면 물론 치마폭 몇 감을 더 살 수 있었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끝! 이야기 출처는 제 머릿속 플러스 우리문화신문입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자세히 나오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가정의 화목과 임기응변, 위기를 기회로 같은 저 참 교훈을 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실수나 흠을 지혜와 예술로 덮는다는 게 진정한 예술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저도 아주 어릴 때 꿈이 화가였거든요. 아주 특출난 재능은 아니어서 포기했지만 지금 이 순간 홍수주 선배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라벨 얼룩을 꽃자수로 좀 덮어볼까 해요. 일단 그 전에 끈끈이부터 싹 긁어내볼게요. 얼추 다 긁어낸 것 같아요. 일단 두부 이름부터 새겨볼까 하는데요. 근데 살짝 자신이 없어서 밑그림을 그리려고요. 다이소 반지꼬리 속 초크로 그려볼게요. 근데 좀 효과가 미미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두부라고 쓴 거예요. 다른 색깔 초크로도 써볼게요.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일 거예요. 하하. 미련이 남아서 계속 덧칠해봤어요. 바늘 등장. 집에 있던 수혜용 실로 두부 이름을 새겨볼게요. 어떤 색이 좋을지 엄청 고민이 됐어요. 목줄이 형광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쨍한 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아직도 고민이에요. 약간 퍼스널 컬러 테스트 같지 않나요? 퍼스널 컬러 테스트가 뭐냐면 개인에게 어울리는 최적의 색상군을 추천해주는 진단 서비스예요. 색상군은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예요. 저는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예전에 해봤는데 여름 뭐시기 쿨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의 색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가을.
가을톤 러버답게 진한 노란색을 골랐어요.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강아지가 인식할 수 있는 선명한 색은 두 가지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색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노란색과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강주용품에 노랑파랑 조합이 많은가 봐요. 잔디밭에 빨간 공을 던지면 잘 안 보인다네요. 오늘의 토막 상식 끝. 아무튼 두부가 제 이름을 읽을 줄 알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노란색 계열의 실을 골랐어요. 실꿰기 성공.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을 새겨볼게요. 꽃자수를 놓을 얼룩 옆 깨끗한 여백에다가 두부의 첫 획을 시작했어요. 실이 엉키면 다시 풀면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새해에는 술술 풀리는 실처럼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목줄이 꽤 두꺼워서 자수 바늘이 잘 안 들어가네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려나 봐요. 강박증 있으신 분들은 공감해 주실 거라 믿어요. 영상의 절반쯤 와서 이제야 한 획이라니 느림의 미학 같은 느낌으로 지켜봐 주세요. 3D 프린터와 컴퓨터 자수가 범람하는 시대에 정성이 깃든 손자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세상이 좀 더 낭만 있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AI 더빙 목소리를 쓰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획을 쓰려나 봐요. 참고로 이 유튜브는 잘 때 보기 좋아요. 왜냐면 저 지금 편집하다가 3번 잠들었거든요. 더빙 아저씨 목소리 아니었으면 계속 잤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재밌는데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긴 영상에는 조용하고 노곤노곤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틀어놓고 가끔 보는데 잠이 엄청 잘 오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디귿 다 썼네요. 그냥 라디오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느릿느릿 굴러가는 영상이랍니다. 집중하다 보니 앵글을 자꾸 벗어나네요. 답답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누가 봐줄까 싶긴 하지만 혹시 누가 의리로 노제 명상 꾸역꾸역 보실까 봐요. 오, 드디어 한 글자 완성. 두부 이름이 2글자라서 다행이에요. 두부 알렉산드라 킴 3세 이런 이름이었으면 영상이 한 3시간은 넘었을 것 같네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두부도 휴대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럼 두부도 이 채널을 구독하고 언제든지 저랑 찍은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원거리 외출하면 두부한테 전화해서 심심하지 않게 해줄 수 있고 언니 기다리지 말고 잘 놀고 있으라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부가 한글을 안다는 전제 아래에 언니 3시에 놀기 신청.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가끔 두부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은데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서 화난 어린아이 같아요. 요즘은 아기 옹알이 비슷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안 믿으실까봐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해서 서로 답답한 것 같아요. 가끔 강아지들이 원인 모를 행동을 많이 하지 않나요? 동물들과 사람처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잡담을 하는 사이에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네요.
이름 자수 놓기 완성. 실이 풀리지 않게 뒷마무리를 해줬어요. 싹둑! 귀엽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라벨 얼룩 위에 이런 꽃자수를 새길 거예요. 이 자수는 제가 예전에 놓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서 옆에 두고 보면서 했어요. 자수는 가끔 하기 좋은 취미 같아요. 가장 쉬운 데이지 스티치를 놓을 거예요. 꽃수술을 먼저 달아줄게요. 눈 깜짝할 새에 꽃잎까지 달았어요. 뻥이에요. 사실 영상이 제대로 안 찍혀서 날렸어요.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앵글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데이지 비슷한 게 보이지 않나요? 데이지 꽃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계란 후라이 닮은 것 같아요. 쬐깐한 게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두부랑 닮은 것 같아요. 두부도 흰 바탕에 노란 털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노릇노릇한 백구라서 데이지랑 닮은 것 같아요. 데이지의 꽃말은 순수한 사랑, 순진무구, 희망, 평화, 사랑스러움, 겸손한 아름다움 등이 있다고 하네요. 겸손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화려하진 않지만 볼수록 매력 있는 두부랑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깜퀴, 데이지는 무엇의 줄임말에서 유래했을까요? 정답은 Day's Eye, 태양의 눈이라는 뜻이래요. 두부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한간에 떠도는 별별 잡식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귀여운 강아지도 보고 상식까지 얻어가면 완전 일석이조. 그리고 제가 만들기를 좋아해서 낡은 반려동물 용품 고쳐 쓰는 영상이나 반려동물 그림 그리는 영상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구독자분들의 반려동물을 그려드리고 싶어요. 동물 그림을 그리다 보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린 그림 잠깐 보여드릴까요? 수요가 있다면 언젠가 그려드리고 싶어요. 또 잡담하는 사이에 다 완성됐네요. 마음에 들어요. 노릇노릇 데이지와 두부. 강아지 모델 재등장. 두부랑 목둘레가 제일 비슷한 인형이에요. 사이즈 확인 완. 얘한테도 색이 잘 어울리네요. 얼룩이 다 가려져서 뿌듯했어요. 쓰담. 이제 실제 모델에게 착용시켜 볼게요. 얘가 목줄 보고 산책 가는 줄 알고 흥분했어요. 가만히 좀 있어봐라. 오두방정을 떨어요. 촐싹 강아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새 살이 쪘나 버클이 안 잠겨요. 정말 모두가 당황했어요. 이 와중에 산책 독촉하는 두부. 급하다 급해. 목줄을 늘였는데도 잘 안 잠겨요. 하루 만에 이렇게 살이 찔 수 있는 건가요? 조금 더 늘려야겠어요.
두부야 왜 이렇게 보채? 재도전해 볼게요. 나 솔직히 이때 우참했어요. 드디어 성공. 됐다. 이제 두부가 목줄 자랑할 시간이에요. 손님 착석하실게요. 귀엽다. 손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단점은 털에 가려진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없어요. 가르마 타듯이 한 방향으로 쓸어주면 괜찮겠죠? 여름엔 가려지는 게 덜하겠죠 뭐. 나중에 연락처도 써두면 굳구실 것 같아요. 마당에 굴러다니는 꽃을 주웠어요. 귀여워서 두부 목줄에 꽂아봤어요. 성공적인 목줄 꾸미기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